글루타치온이란 무엇인가?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의 책입니다. 기록. 비타민C 의학에 눈을 뜨고 비타민C 음량 항암제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와 더불어 글루타치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비타민C는 인체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글루타치온은 만들어낸다는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세포 내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는 살아갈 수가 없다. 비타민C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점차 그 다양한 작용을 알아가고 있지만 글루타치온은 아직 어려인들에게도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고 일반인들에게는 더더욱 낯선 물질이다.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라이신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펩타이드인데 첫 번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과 두 번째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사이의 결합이 여타 펩타이드 결합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중추신경계에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글루탐산과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글라이신이 시스테인을 가운데 두고 함께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중화제 시스테인을 중심에 두고 음량이 공존하는 형태가 글루타치온의 모습이다. 글루타치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타이레놀 부작용을 통해 글루타치온의 인체 내 작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타이레놀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이다. 다른 소염 진통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덜하고 위장장애도 크지 않아서 미국인들 중에는 타이레놀을 거의 매일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타이레놀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과음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타이레놀의 대사 과정이 술에 의해서 교란되면서 간에 유독한 타이레놀 대사 산물이 알코올이 없을 때에 비해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를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글루타치온이다.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생겨나는 유독한 타이레놀 대사 산물을 무독성으로 처리해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평소에는 간세포 내 글루타치온의 양이 유독성 타이레놀 대사 산물을 처리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알코올에 의해서 유독성 타이레놀 대사 산물이 증가하면 글루타치온이 다량으로 투입되어 간세포 내에 잔존하는 양이 급격히 감소한다. 간세포 내에 증가한 유독성 대사 산물을 처리할 만큼의 글루타치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해 타이레놀 대사 산물이 간세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술을 마시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때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독제로 급히 주사하는 것이 NAC이다. NAC는 인체 내로 들어가서 글루타치온을 재생하고 자신이 직접 글루타치온의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전구체로도 작용한다. NAC를 투여하면 타이레놀 유해 대사물의 처리 과정이 복원되면서 간세포가 정상을 찾는다. 중요한 것은 간세포가 죽음으로 빠져들기 전에 응급실로 와서 NAC를 투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체되어 글루타치온 소실 시점이 오래 지속되면 간세포가 제동 능력을 상실하고 괴사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아무리 많은 양의 NAC를 투여해도 간세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유해 대사 사물을 처리해내는
세포 내 파수꾼이기도 하다. 글루타치온은 산화된 비타민 C를 환원 형태로 전환하는 도우미 역할도 한다. 비타민 C가 환원 형태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바로 적혈구와 혈액 내 장벽이다. 적혈구에는 비타민 C 출입로가 없고 산화 비타민 C 출입로만 있어서 혈액 내에서 산화된 비타민 C가 포도당 전달체를 통해 적혈구 내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산화 비타민 C가 글루타치온의 도움으로 환원 형태로 전환되어 활동하게 된다. 비타민 C가 혈액을 통해 중추신경계 안으로 들어서기 위해 건너야 하는 장벽이 혈액 내 장벽이다.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문소라 할 수 있는 이 장벽은 혈액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물질들을 검역하고 검문해 선택적으로 출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C도 이곳의 검역을 거쳐서 뇌 속으로 이동한다. 혈액 내 장벽도 적혈구와 마찬가지로 환원형의 비타민 C 수송로가 없고 산화 비타민 C 수송로만 존재한다. 비타민 C는 혈액 내에서 산화 비타민 C로 전환되어 혈액 내 장벽을 건넌 다음에 내 세포 속에서 글루타치온의 도움으로 환원형 비타민 C로 전환되어 각종 호르몬 생성과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하고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동한다.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글루타치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데, 그 이유는 비타민 C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혈액 내 장벽의 검문에 걸리게 되고 그 장벽을 넘어도 뇌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면 비타민 C가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킨슨 병에 고용량의 글루타치온을 주어 환자가 보존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글루타치온은 경구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구 복용할 때는 글루타치온 대신에 그 전구치라고 할 수 있는 NAC를 사용해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도록 한 다음 인체가 스스로 글루타치온 만들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글루타치온은 비타민 C의 항암제로서의 모습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원군이고 비타민 C의 음량 전환을 돕는 인체 내 필수 물질이다. 비타민 C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간이 건강해야 되고, 간이 건강해서 이 글루타치온 생성이 원활해야만 하는데, 타이레놀이나 또 술을 마셔버리면 그것은 아주 극악한 상태로 간을 해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글루타치온이 파킨슨 병의 치료를 돕는다. 10년 전 한국의 의학에 비타민 C 치료법을 전할 때 내 머릿속에는 리독스 의학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리독스, 산화와 환원의 의학, 이러한 말입니다. 비타민 C 의학을 먼저 전하고 이를 전해받은 선후배 동료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치료에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비타민 C가 태블릿 매달 복용하면 그만인 건강보충제라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라는 인식이 한국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비타민 C 의학이 자리를 잡으면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전해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리독스 의학을 한국에 심어서 의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자, 우선적으로 비타민 C라도 먹으면서 섭취하면서 효과를 보는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이 또 원군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걸 해보려고 하는 목표를 가졌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10년이 흘렀다. 여전히 한국의 비타민C 의학은 내가 비타민C 치료법을 전하던 시설과 다를 바 없는 걸음마 단계다. 비타민C를 건강보조제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비타민C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도 늘어났고 고용량 비타민C 주사제도 만들어 나오고 있고 비타민C를 치료에 이용하는 의사들도 많이 생겨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비타민C로 치료하는 의사들도 생겨났으니 비타민C 의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빈 땅에 모델하우스 하나 지어놓은 것 같은 수준임을 금세 알 수 있다. 건물을 높이 지어 올리려면 땅 아래로 깊이 내려가야 한다. 산소 탱크 박지성 선수처럼 그라운드를 누비려면 숱한 시간을 그라운드 밖에서 달려야 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려면 낮은 데로 임해 썩어 내려가야 한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아래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세상이 바라봐 주기만 바라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로 나서려 하고 환자들을 치료해 내기 전에 그로부터 만들어낼 논문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의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동안 한국의 비타민C 의학은 땅 위에서 세상이 바라봐 주기만 바라며 하늘로 반짝거리다가 탐욕이 이끄는 자본의 먹이가 되어버렸다. 썩어서 내리지 못하는 한국의 비타민C 의학이 안타깝다.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그동안 아무런 말 없이 지켜보았지만 이제 쓴소리를 해야겠다. 환자를 위해 비타민C 의학을 하는가? 자신을 위해 비타민C 의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 한국어 비타민C 의학을 시작부터 다시 쓰려 한다. 비타민C 의학이 좌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전할 계획을 다시 세웠다. 자, 나를 이해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한국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2003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비타민C 강연을 했을 때 내 강연 파일에 는 비타민C 이야기에 이어 글루타치온 치료법이 들어있었다. 나는 비타민C 이야기만으로 강연을 마치며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날 리독스 의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나라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의료사고를 당했고 이후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시련기를 맞이했었다. 아하, 이렇게 사고가 났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친구들에게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소개하고 논문 자료들과 읽어야 할 참고 문헌들을 한국으로 보내며 글루타치온 치료법 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비타민C 치료법을 전하고 나서 한국의 비타민C 고용량 주사제가 만들어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글루타치온 고용량 주사제부터 미리 만들어 놓고 글루타치온 치료법 교육을 시작하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글루타치온 치료법이 한국 의학에 자리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글루타치온 고용량 주사제로 파킨슨 병 환자를 치료해내었다는 임상 시험 논문이 이탈리아 연구진들에 의해서 발표된 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환자들의 치료에 적용한 미국의 신경과 의사가 있는데 바로 데이비드 펄머터이다. 논문에서 나타난 파킨슨 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자신이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며 확인한 펄머터는 이후에 환자들에 대한 치료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자신의 클리닉에서 적극적으로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시행하였다.
글루타치온 주사 후에 달라지는 환자들의 변화를 보면 어떻게 자연물인 글루타치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1996년 이탈리아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6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2번씩 1시간에 걸쳐 글루타치온 600mg을 250ml의 생리식염수에 녹여서 정맥 투여하는 임상시험이었는데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모든 환자들이 많이 좋아졌고 장애 정도도 42% 감소했다. 이 효과는 글루타치온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지속이 되었다. 미국의 신경과 의사 폴머트는 이 임상시험을 그대로 파킨슨 병 환자들에게 적용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1400mg의 글루타치온을 생리식염수에 녹여 10분에 걸쳐 정맥 투여했다는 점이다. 폴머트는 글루타치온 투여 후의 치료 효과를 이렇게 말했다. 80에서 90%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전되었다. 글루타치온이 자연물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 전 세계 파킨슨 병 환자들을 위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되고도 남았으리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야, 그렇군요. 이게 80% 90% 환자들이 적극 호전되었다면 이게 일반 그냥 약이었다면 엄청난 파급이 있었을 텐데 천연물이라서 사람들이 제약회사가 겉들도 보지 않았다 이 말인데, 비타민C가 자연물이라는 이유로 그 치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글루타치온도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사실이 논문과 임상을 통해 드러났지만 주류 의학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이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대규모 임상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면 이제 남은 일은 뜻을 같이 하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소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의사들의 검증을 통해 비타민C 치료법이 서서히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듯이 글루타치온 치료법도 파킨슨 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발판으로 의학으로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 변화는 2009년 발표한 한 편의 논문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다. 이 논문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다. 최근 들어 파킨슨 병에 있어서의 글루타치온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파킨슨 병 환자들에게 글루타치온이 희망적인 새 치료법으로 다가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치료법의 이 점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천 명의 환자를 이 치료법으로 치료해 온 의사가 자신있게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의학은 가능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의학이 할 일은 10년 넘게 이어진 가능성을 계속 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환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로 시행하라 이 말이. 왜 시행을 자꾸 멈추냐?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자, 이런 뜻인데요. 자, 글루타치온 치료법은 파킨슨 병뿐만 아니라 여타 신경계 질환,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섬유 근육 통증, 만성 피로 증후군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 가민성 대장 증상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는 폐 속에 직접 포말로 전하는 흡입 분무제로 사용되어 호흡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천식 환자들의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글루타치온이 비타민C와 함께 세포 내에서 리독스를 조절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글루타치온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기존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찾아오는 항암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글루타치온은 암 환자의 투병을 돕는 암치료제이자 항암요법의 부작용을 막는 진통제이며 파킨슨병 환자들을 돕는 놀라운 신비로운 물질이기도 하다. 자,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인다. 글루타치온의 참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 우리 몸속에서 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앞에서 세 가지의 물질이 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글루타치온에 대한 것을 이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더 봐야 되겠네요. 자, 글루타치온이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인다. 한국의 비타민C 치료법을 전한 후에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서 바삐 움직였다. 친구들에게 글루타치온에 대한 논문과 관련 서적을 보내고 앞으로 한국에 어떠한 방법으로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심을 것인지를 의논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여러 논문들을 근거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병원 내 심사를 통과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개원한 친구들에게는 이미 발간된 임상의의 치료 경험담을 토대로 어떠한 질환에 글루타치온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화두를 던졌다. 한 제약회사에 600mg 글루타치온 주사제를 만들라고 설득했다. 논문과 관련 서적을 보내고 왜 이 치료법이 중요한지도 설명했다. 파킨슨 병에 대한 효과도 설명하고 닥터 펄머터의 임상 동영상도 보여주었다. 시작은 파킨슨병 치료로 하되 항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항암제가 불러오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의 보조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자, 메리트사의 비타민C 정맥 주사제를 소개하며 그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로시오사에서 만드는 타티오닐이라는 글루타치온 600mg 주사제를 제약회사로 보내어 그대로 만들려고 했다. 이탈리아에서의 임상시험에 사용된 제제인 타티오닐을 로시오에서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테오파르마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600mg 글루타치온 주사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타티오닐을 미국 내에서 구하기가 힘들어 말레이시아의 딜러를 통해 구입해 한국으로 보냈다. 미국 내에서는 군소 제약회사들이 수용액 상태로 된 글루타치온 제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용액으로 만든 글루타치온은 상온에서 장기 보존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동결 건조 방식을 택하라고 했다. 동결 건조 방식으로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웠던지 글루타치온 600mg 제제가 만들어져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한국의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전하자는 생각으로 친구들에게 논문과 책을 전하며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제약회사에서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참 기뻤다. 자초하고 있는 비타민C 치료법은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전하면서 바로 잡으면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의학을 한국에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무척 흥분되었다. 세상이 글루타치온 주사제의 효과를 인지하게 되면 경구 복용으로도 글루타치온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 시스템을 입으로 먹는 것으로도 공유할 생각이었다. 자, 이런 것들은 기존 제약회사가 굉장히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같은 장기 계획을 그려가면서 한국의 의학의 글루타치온 치료법이 전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을 만났다. 제약회사는 기껏 만들어 놓은 제제를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예측해보니 만들어 팔아도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천년으로서는. 의사들을
교육하고 진료에 사용하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며 시장에 글루타치온 주사제를 내놓기에는 적용 환자들의 표본이 너무 작다고 했다. 글루타치온 치료법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제약회사는 결국 내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파킨슨병 환자만을 그 치료 대상으로 여긴 듯 했다. 동아제약의 타치온이라는 글루타치온은 100mg 동결 건조 주사제가 나와 있는데 그 제제의 보험 약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윤이 남을 만큼 600mg 제제에 대한 약가를 산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나와 있는 글루타치온 주사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재고가 소진되면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의학을 교육하고 의학이 글루타치온 치료법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너무나 멋진 이런 귀한 발견과 이러한 효과를 보아도 이것을 믿어줄 수 있는 현실이 아닌 이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에서 참 어렵겠네요. 교육을 왜 제약회사가 해야 하나? 언제부터 의학이 이토록 자본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했다. 의학은 의사가 이끌고 치료법을 만들어가는 시대로 복귀해야 한다. 거대 자본의 처방전대로 움직이다가는 영원히 자본에 끌려가는 의학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환자들도 자본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 틀을 깨고 자연을 보라. 거기에 우리가 기존 교육의 틀 안에서 배우지 못한 치료제들이 수없이 살아있다. 글루타치온은 암 환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고전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를 투여한 후 글루타치온을 투여하면 항암제가 야기하는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다. 이는 리독스 의학으로 풀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고전적인 항암제는 암세포의 리독스를 산화 상태의 극한으로 몰고 가 세포 자살의 스위치를 올리거나 세포 괴사를 유도한다. 그리고 정상세포로 들어간 항암제는 세포의 리독스를 산화 상태로 옮겨 놓으며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 산화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면 세포가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 머리가 빠지고 위장벽이 흘러가는 것도 항암제가 야기한 산화 스트레스를 정상세포가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낭세포나 위점막세포가 자주 희생양이 되는 이유는 이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세포 분열이 빨라서 자체로도 리독스가 산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산화하는 이런 어떤 리독스가 잘 안 되면은 이런 피해가 크다 이 말인데, 항암제 투여 후 원군으로 들어간 글루타치온이 부작용을 막아준다는 연구 보고서는 이미 오래전에 발표되었다. 그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항암제 시스플라틴으로 치료받은 여자 난소암 환자들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하면 항암제 독성이 줄고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무작위로 이중 맹금에 의한 임상 실험에서 이렇게 시스플라틴을 기반으로 한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위암 환자들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신경보호 효과는 무작위 이중 맹금과 가짜 약 대조건을 설정한 임상실험에서 이렇게 논문이 나왔다 말이죠. 위 논문의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이 연구는 글루타치온이 항암제 시스플라틴에 의해 야기되는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전도 유망하고 효과적인 신약이라는 증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글루타치온은 항암제의 임상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항암제의 그 부작용도 막는다 이 말인데요. 글루타치온이 항암제의 부작용은 막아주고 효과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연구자들은 글루타치온을 신약이라고까지 흥분하고 있다. 다른 논문을 보자. 옥살리 플라티닌 기반으로 한 항암제를 받고 있는 대장암 환자들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신경보호 효과는 무작위 이중맹금법과 가짜약 대조군을 설정한 임상시험에서 등등등등. 이 논문도 역시 글루타치온이 항암제의 부작용을 막아주고 기존 항암제의 효과에 있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 보고서들은 모두 이탈리아에서 시행한 임상시험의 결과들이다. 사용 가능한 고용량의 글루타치온 제제가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글루타치온을 의학에 알리면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된다. 거대 제약사들이 그들의 자본을 발판으로 별 효과도 없는 제재들까지 명령으로 둔감시키며 의사들의 처방전을 끌어내고 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도울 수 있는 치료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한국어 제약회사들이 특허를 걸고 달려드는 다국적 거대 제약사의 우산에서 벗어나 자연물로 눈을 돌려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글루타치온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는 동아제약의 타치온 100mg 제제에서부터 시작해 내가 소개한 논문들에 나와 있는 여러 질환에 적용시켜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글루타치온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제 비타민 C와 함께 세포 내 리독스를 환원 상태로 유지시켜 바이러스 질환을 막고 암 질환을 막는 항바이러스 제이자 차세대 항암제이다. 글루타치온 주사제는 바이러스 파킨슨 병에 대한 효과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피부 미용의 명약으로 알려지며 항노화 의학으로 들어와 피부 미백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환자들에게 글루타치온을 돌려줄 때다. 그것이 좌표를 잃은 의학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자, 배곡 주사라는 것이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해보자 이 말이요.